안녕하세요. 너랑나랑의 이소원입니다. 이근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두 번째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뉴욕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택시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욕, 그러니까 또 미국 대표하는 게 또 뉴욕 아니겠습니까? 뉴욕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는 9.11 이전과 9.11 이후로 나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분수령, 터닝 포인트가 사람 인생마다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건우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사람, 이건우 선생님의 제자 이서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우 선생님이 제 삶을 흔든 두 번째 말씀은 제 나이 37살,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땐 제가 조그마한 암자에 있으면서 박사 논문을 다 쓰고, 그때 이근우 선생님 사모님이셨던 이동 교수님이 저의 박사 논문 또 부심 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마지막으로 완성본을 들고 각 부심 선생님들께, 주심 선생님들께 마지막에 도장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근우 선생님이 계신 대구로 향했죠.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신영동에 그 모든 3대가 함께 사시는데 선생님이 이제 1층에 사시거든요. 1층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동훈 선생님께서 아유 정말 박사 된 거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도장을 꺼내셨고, 이건우 선생님께서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흔들 천천히 이렇게 눈을 반쯤 감으시고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동훈 선생님께서 제 박사 논문에 도장을 찍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박사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라는 박사 논문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박사다,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 잘 증명할 수 있고 알고 있다, 뭐 이런 것이 박사 논문인 거잖아요. 논문 도장을 찍어 주시면서 역시 정말 우리나라 사회심리학의 대가이신 이동훈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궁금증을 한번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이 박사님, 저한테 그때부터 박사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박사님, 가정폭력 행위자, 아내 때리는 남편들 정말 고칠 수 있어요? 야, 저한테 그것은 핵심적인 질문이었죠. 고칠 수 있는가? 글쎄요.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효과성을 봐서 박사 논문까지 썼지만 그 질문 하나에 대해서 뭐라고 탁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약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또 정신의학의 대가이신 또 남편이시기도 하죠. 이건우 쌤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정신의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때리는 남편들 고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이근우 선생님께서 천천히 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칠 수 있다 해야 돈을 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멋쩍은 듯이 이동원 교수님께서 막 웃으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라는 말 속에서. 그리고 그날은 이건우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빙그레 웃으시면서 흔들 의자를 계속 흔들 하고 계셨어요. 와, 고칠 수 있다고 해야 돈을 벌지. 그 말씀은 그 후 20년 동안 제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 뜻이 무엇일까? 그때 저는 암자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한 달 내내 선생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분수령으로 해서 제 가정폭력 남편에 대한 상담은 37살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과 들은 이후로 나뉘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그 말이 어떤 의미냐? 제가 해석한 건 이런 겁니다. 가정폭력은 고칠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고쳐지기가 너무 어려운 난치병이다. 그러나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아예 희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고 또 그 희망에 의지해서 상담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 상담이 가능해야 네가 생계수단인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정폭력은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다 하는 말씀을 선생님께서 해주신 걸로 저는 한 달여가 지난 뒤에 스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세상이 밝아지고 푸른 하늘은 더 푸르게 보이고 그리고 붉은 땅은 더 붉게 보이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마치 유레카 같았죠.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스스로 암호문처럼 해독해내었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전에 뿌옇던 안개가 다 가셔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가정폭력 남편 상담은 난치병 환자 상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왜 난치병이겠습니까? 그것은 폭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저는 폭력의 문제를 고치려고 했죠. 제가 대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철학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다 좋은데 돈을 내지 않는다. 친구들하고 다 모임을 하고 나면 다 괜찮은 사람인데 돈을 내지 않고 화장실에 가거나 신발끈을 유난히 오래 먹는다. 또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말을 옮긴다. 말을 옮겨서 마치 그 모임의 스피커처럼 온 동네 소문을 다 낸다. 꼭 사람마다 그런 단점이 고쳤으면 좋은 점이 하나씩 있는데 그거를 고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모두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철학 선생님이 한 말씀 하셨죠. 간단하다. 죽이면 된다. 죽이면 된대요. 죽기 전에는 그 버릇을 못 고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때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사람의 삶이 빙산을 이룬다면 돈을 안 되는 것은 뾰족 튀어나오는 일각이다. 이 일각, 이것을 깎아낸다고 하면 다른 것이 또 불쑥 튀어나온다. 왜냐하면 그 일각을 이뤘던 빙산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대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그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선생님이 고칠 수 있다고 해야 돈을 벌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이 말씀이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허공에서 피는 꽃이 아닙니다. 땅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이라는 맥락, 내 삶이라는 역사에서 나오는 빙산의 일각이자 나무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만 몇 개 딴다고 이 폭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난치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고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그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 일을 바라보는가 하는 인격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폭력 문제는 또 다른 폭력의 이야기로 전환될 뿐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상담은 그날 이후부터 달라진 것 같습니다.
폭력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삶을 상담하게 되었고, 폭력 행위자를 상담하는 게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품은 사람을 상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로 제 상담이 제 느낌으로는 진일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폭력이라는 좁은 테두리에 갇혀 있지 않고 삶이라는 넓은 지평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폭력 행위자라는 라벨링 대신에 폭력이라는 특별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것으로 제 시야를 넓게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폭력에 걸리지 않는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폭력을 하는 사람이자 폭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폭력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폭력이라는 것은 너를 나로 만드는 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것은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걸로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네가 어떤 욕구와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간에 나의 욕구, 나의 감정, 나의 생각에 맞춰라 하는 것이 폭력이다. 그래서 폭력의 본질은 바로 컨트롤, 맞추기 위해서 너를 조정하려고 하는 이 컨트롤이라는 글자에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폭력을 하는 사람은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상대를 통제해서 너를 나로 만드는 것, 너의 나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가만히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슬픈 삶의 역사, 아픈 삶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폭력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기존의 생각에서 아픈 사람이라는, 발음이 좀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도 아팠고 지금도 아픈 사람이다. 그러다가 학술적인 조사, 아티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서운 진실 하나였는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자신이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증명하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덴마크라든지 부탄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생각하더라도 나 스스로 지금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구태여 다른 사람을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려고 애쓰지도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폭력한 사람을 폭력을 주제로 해서 폭력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과 기술과 테크닉을 쓰던 기존의 방법을 온전히 다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갈등에 있어서의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위해서 나는 사람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제가 조력하고 촉진하고 도와주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37 이후로 20년 동안 제가 추구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행위자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역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는 것뿐 아니라 이 사람 삶에서 많은 억울하고 피해를 받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생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확산되니까 아동 학대 가해 부모들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그들은 아프다고 지금 절규하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픔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풀어보고 싶지만, 그것에 있어서는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화나면 무슨 짓을 못해 하는 마음으로 화가 난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를 학대하고 방임하고 폭력을 가하고 욕을 하고 큰 소리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상대 몸에
평생 남을 흉터를 남기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좋은 의도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으로 시작한 제 상담은 그 이후로 37 이후로 일반 부부 상담으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 비폭력 가정의 자녀들, 부모들, 부부들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저는 40이 넘으면서부터 17년째 지금 그냥 이서원의 상담소, 지금은 나우리 부부 가족 상담소, 나우리 가족 상담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 모두 폭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손으로 때린다고만 폭력인가요? 발로 찬다고만 폭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손으로 때리는 폭력보다 훨씬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폭력의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안고 있고 그것은 나치병이다. 고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저는 제 상담소를 인격의 인큐베이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7부터 그러면 상담자로서 나는 이분들을 과연 상담할 자격이 되는가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었고요.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남을 바르게 하려는 자는 자신이 먼저 바르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말이죠. 그 말씀을 또한 명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인격이 정말 인격 수양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것이 만약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그 가정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 나는 그날로 상담을 그만두겠다고 스스로 이걸 발원이라고 하나요? 저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에 한 좋은 여자분을 만나게 돼서 결혼을 했고 그 좋은 여자분과 사이에서 또 좋은 자녀를 얻어서 과분한 아내와 과분한 자녀 속에서 부족한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17년간 살면서 그때 37의 마음에 가졌던 약속, 내가 이 사람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면, 불행하게 한다면, 이 사람들과 불협화음을 하게 한다면 나는 상담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약속을 지금까지 정말 전운으로 지켜올 수가 있었습니다. 17년을 지켜오다 보니까 이후에 남은 삶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나가라 하는 말씀 한마디를 해주셔서 제가 저 자신을 믿는 계기가 됐다면 선생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해야 돈을 벌지라는 그 큰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고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 지혜를 갖춘 상담자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한테 각인시키게 됐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인격 수양을 위해서 지혜 습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사색하고 정리하는 삶을 그 후로 20년째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선생님 말씀을 한 번씩 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삶이 정말 놀랍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7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57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고칠 수 있다고 해야 돈을 벌지, 돈을 벌어도 떳떳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노력하는 이건우 선생님의 부끄럽지 않은 제자 이서원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선생님과 함께 너랑 나랑 촬영을 하면서 그동안 미진하고 부족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깨쳐나가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건강하게 늘 지금처럼 제 곁에 계셔 주셔서 부족한 제가 선생님의 큰 말씀으로
더 성큼성큼 클 수 있기를, 더 나은 존재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저와 함께 오래오래 함께 세월을 보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다고 해야 돈을 벌죠. 저도 고칠 수 있다고 해야 강의를 나가죠. 고칠 수 있다고 해야 책을 쓰죠. 고칠 수 있다고 해야 상담을 하죠. 고칠 수 있다고 해야 아이와 잘 지내죠. 고칠 수 있다고 해야 아내와 잘 지내죠. 또 고칠 수 있다고 해야 선생님과 잘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갈고 닦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칠 수 있는 난치병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이 땅의 상담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매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서원과 이근우의 너랑 나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돈을 벌죠. 고맙습니다.